여러분이 생각하는 학교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모난 책상, 네모난 칠판, 네모난 사물함, 기다란 복도. 과거와 비교해 세상은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바뀌었지만 학교는 변화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해상풍력. 해상풍력은 소음이 심하다? 설치되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해외에 거기 검색해 보니까 뭐 젖소가 유산되고 뭐 날개에서 뭐 성면가루가 날리고 뭐 그런 것이 막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뭐 전자파로 해가지고 유산이 되고 할 정도면 젖소가 유산이 될 정도면 사람한테도 얼마나 피해가 크겠나.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반대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해상풍력은 탄소 없는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과의 상생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달의 한국판 뉴딜을 통해 학교 공간의 혁신과 해상풍력의 지역 상생 모델을 살펴봅니다. 학교는 그동안 얼마나 진화했을까요? 복제품처럼 정형화되고 단조로운 공간은 아이들의 꿈마저 단조롭게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학교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성장하고 있는데요. 학교라는 공간을 새롭게 정의한 전주교대 부설초등학교의 이야기입니다. 두꺼운 문 대신 접혀있는 유리문을 여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교실. 3대2 같은 경우에서 말해보면 우리가 여기 지금 화면을 보여요. 획일화된 직사각형을 버리고 책상과 공간에 부드러운 곡선이 생겼습니다. 곡선의 끝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전주교대 전주부설초등학교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통해 미래형 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사람 중심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학교를 설계한 김재순 토비스랩 대표는 학교 공간의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안드렸던 책걸상의 가변형을 제안드렸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들, 그다음 그 결과를 보신 분들이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나요? 수업의 집중도 떨어지지 않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간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 교실과 복도에 대한 폴딩도어의 확장, 그다음에 층고의 확장들이 저희들이 제안드렸는데 학생들이 관리가 되나요? 천장 제거하면 냉난방 효율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소음들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등등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많은 질문들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주 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들을 가능성으로 바꾼 의미가 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이 바뀐 후 수업도 달라졌습니다. 교실 안에 있는 문만 열면 아이들이 텃밭으로 나갈 수 있어 야외 수업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여기 상추 있고 여기도 옆에는 얘들아 여기 같이 봐봐. 여기 옆에 이쪽도 상추가 있고 그다음 끝쪽 있지. 실제로 집에서 사용하는 수세미 역할은 고구마요. 고구마 왜 심어요? 고구마 먹으려고요. 저희가 도와주려고요.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하며 배움은 책이 아닌 도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는 기획 단계부터 많은 고민과 의견 조율 과정이 함께했습니다. 공간혁신이라는 사업 자체가 학교와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와 그리고 교사, 지역사회, 거기에 플러스 건축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스케일이 커요. 왜냐하면 수업을 구현하고 학생들의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에게 그런 수업의 뭔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그런 실태도 교사가 파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학부모님들의 의도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혁신은 그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2020년에 전주 부설초의 공간혁신이 끝났다면 사실은 공간혁신의 시작은 이제부터인 거예요. 아이들은 바뀐 환경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을 기릅니다. 수업이 한창인 교실. 연필과 공책 대신 책상 위에 놓여진 태블릿 PC가 눈길을 끕니다. 이전과 달리 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에게 태블릿 PC는 이제 필수품이 됐습니다. 다 완성된 친구들은 도윤이가 한 것처럼 에어드랍으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돼요. 캡처하거나 저장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선생님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보여줄게요. 네, 태규 거 미러링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태규가 직접 실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쉬는 시간 이어서 만들어도 괜찮아요.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다 보내주세요. 네. 공간 자체가 달라져가지고 예전에는 탄소 수업 위주로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아이패드나 TV 위주로 수업을 좀 하셔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친구들 의견도 TV로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들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노력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업 시간. 아이들은 컴퓨터를 활용해 특정 주제에 맞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벗은 거 있으시겠나요? 네. 좋습니다. 예, 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지 인식이라고 해요. 이미지 인식. 뭐라고요? 이미지 인식. 네. 지금 뭘 이용하고 있죠, 지금? 카메라죠. 카메라로 뭘 인식하고 있어요? 얼굴이 마스크요. 그렇지, 마스크를 인식하고 있죠. 선생님과 함께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며 재밌어하는 아이들. 웃고 떠들며 미래 교육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소프트웨어 수업은 뭐 다들 얘기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필수적인 핵심적인 게 소프트웨어고 그런 와중에서 아이들이 나중에 미래 사회에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이냐 소프트웨어를 배우지 않고서는 살아나갈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부를 할 때 어떤 거를 가르쳐야 될까?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가 사고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좀 그 깊이 있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 좀 더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다채로운 온 오프라인 융합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눈도 보고 코도 보고 자 귀도 한번 보시고 공간에 변화를 주니까 아이들이 이 공간을 좋아하고 선생님들은 이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그래서 이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수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들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어요. 이 공간의 주인은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짙게 묻어나는 전주 지역색을 살린 것도 인상적입니다. 한옥의 격자 무늬를 현대 감각으로 해석해 디자인한 유리문을 젖히면 교실과 중앙복도가 이어지면서 광장이 만들어집니다. 가운뜰이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교실의 경계가 없는 다양한 수업과 매주 수요일 버스킹이 진행됩니다. 단순하게 기존 환경은 지도, 관리, 감독, 통제, 그 편리성에만 이루어진 교실의 모습을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어느 곳이든 학생들이 있으면 교실이 될 수 있는 경계 없는 교실을 설계하게 되었고, 또한 아무리 이쁘고 아름답기만 공간본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학생들에게 내가 교육을 받을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컨셉, 키워드와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공간의 변화를 넘어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담아낸 전주 부설초등학교. 교실의 경계와 획일화된 방식을 버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도전의식을 갖게 합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행복한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질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 건물이 사라질까? 원격 수업하니까 학교가 없어져도 되지 않아? 근데 이걸 하면서 공간 혁신을 하면서 학교는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걸 확신을 느꼈고, 결국에는 코로나하고 비대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인간 대 인간, 기계가 할 수 없는 건 결국은 소통이잖아요. 감정적인 소통과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공간이 그걸 만들어주더라고요. 전주 부설초의 공간 혁신은 미래 교육의 기대감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설예진 양의 어머니는 이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공간의 혁신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모든 친구들이 그 공간을 누리면서 막 학교에서 오랫동안 놀고 싶어하는 즐거운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부설초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바뀌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무한 상상의 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의 한 마을에 사연을 간직한 금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싸움의 흔적이라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마을에 보물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웬만해서는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 금고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인구 420명 남짓의 작은 마을 두모리. 이곳 리사무소 모퉁이에 어딘가에는 어울리지 않는 금고가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뭔데 궁금하네. 근데 안 보여줘 봤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궁금해하니까. 녹취 파일이라고 여기 이렇게 딱 쓰여져 있네요. 이게 세트가 있어야 돼. 금고 속에서 주섬주섬 꺼낸 봉지 안에는 외장 하드와 USB, 녹취된 회의록 테이프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나중에 후대에서라도 우리가 이거 20년 할 것이 아니고 이게 후손에 대해서도 후손이 돼도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해보니까 안 됐으면은 왜 안 됐는가에 대해서를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전처가 만약 잘못됐다 하면은 후손들이 우리가 전처에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 과정은 밟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조용했던 이 마을이 시끄러워진 건 지난 2006년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 사업 승인이 나면서부터. 반대를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옆마을에 육상 풍력이 세워졌는데 육상 풍력이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씩씩 돌아가는 소리라든가 장난이 아니라 저기가 우리 마을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소리가 우리 포구까지 들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반대해야겠다. 여기 살지 못하겠다. 이제 여기 세우게 되면 우리 집을 팔아가지고 나가야 될 정도가 아니겠는가. 현재 두모리에서 금등리 해역까지 늘어서 있는 10기의 탐나 해상풍력.
지난 2006년 사업 승인 받은 후 주민 반대로 10년 동안 정체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탐라 해상풍력 발전은 그 발전 사업 허가가 난 게 2006년이에요. 근데 준공된 거는 2017년이니까 순수 사업 기간만 11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전에도 2006년 사업 허가가 나기 전에도 몇 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수년이 걸린 거죠. 거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이 민원에 대한 합의, 뭐 어떻게 말하면 해결, 그 부분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시 국내에 해상풍력이 없었기에 주민들 사이에 막연한 두려움은 당연했던 일. 사업 진행을 위해 기업에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마을 주민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어민들이 어떻게 들은 지식이든 간에 걱정되는 부분은 강조를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례가 없다. 많은 전문가들도 모셔서 그 얘기도 듣고 뭐 자료 같은 걸 찾을 수 있다면 같이 찾고 한두 번에 풀리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대화, 협상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저분들도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업체에서나 행정에서도 우리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설명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행정에서도 와서 설명해주고 업체에서도 와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막 써.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죠. 제가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으로 바꿔서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 탐라 해상풍력은 상생과 공존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업은 해상풍력 발전소의 이익을 지역과 공유. 이를 통해 두모리와 금등리는 각각 리조트와 제주 한 달 살기 주택을 조성, 마을의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업과 어업 등 단순했던 마을 주민의 수익 구조는 해상풍력을 통해 다각화됐습니다. 금등리에 위치한 제주 한 달 살기 체험주택. 대도시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김민희 씨는 올해로 2년째 이곳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 덕분에 제주도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해상풍력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생겨난 것인 걸 알고 입주를 알고 있었어요. 하신 거죠? 네네. 생활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일단은 뭐 여기 오셔서 보시는 것처럼 공간 자체도 잘 지어졌고요.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이 공간 때문에 저는 집순이가 됐어요. 정말 아침에 눈 뜨면서 새소리 들으면서 눈 뜬다 이런 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 집에서 되게 편안한 공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주도에 온 뒤 해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김민희 씨. 한 달에 보름 정도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바다로 나갑니다. 오늘 그가 물질을 할 곳은 해상풍력이 위치한 금등리 해역. 해상풍력이 설치된 후에도 바다는 여전히 다양한 생물들의 터전입니다. 물고기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바다가 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해녀일은
이제 그의 삶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상풍력 사업으로 조성된 집 덕분이라고 김민희 씨는 말합니다. 집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계시는 집?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여기 끝나고 나서 바로 집에 가면 그 마당에서 보이는 데서 뭐 삶은 소라 까고 뭐 이러고 있을 땐 정말 좋아하는 음악 듣고 그럼 너무 힐링돼요. 탐나 해상풍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복지 향상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로의 변화도 이끌었습니다. 올해로 13년째 금등리 이장직을 맡고 있는 고춘희 씨는 해상풍력이 조성되면서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금등리는 마을 해역에 위치한 탐나 해상풍력 3기와 관련된 수익금 모두를 마을 발전 및 복지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마을 차량은 주민 복지 중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 마을에 없는. 마을에 이제 혼자 사신 독거 노인들이 많아요. 요즘 쉽게 말하는 뭐 고독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기도 합니다. 잘 계시나 그러고 주로 이제 밤에 많이 하는데 오늘은 낮에 이렇게 사무장님하고 한번. 저희는 한 500m 정도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스 타러 가는 것보다도 좋으시고 그래서 좋아하세요. 장에 가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목욕 가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우리 제주도에 우리 금등리밖에 없을 겁니다. 해상풍력 들어오는 바람에 이 마을차도 구입할 수 있었죠. 그게 없었으면 감히 뭐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마을 차량은 금등리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존재의 편리함을 넘어 소통의 다리 역할까지. 내 누웠다 이거 사도벽이 신랑이면 저 상추형 저형 많이 심어놓고. 하려나? 작은 손지환. 작은 손지, 큰 손지. 빨리 타. 우리 진짜 간다. 빨리 타. 착하다. 이거 좋아? 응? 타도 될까요? 네. 이거 봐, 이거 뛰니까. 응. 넓은 데 뛰니까. 우리 해상풍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을이 단합이 참 잘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해하는 부분들도 크고. 옛날에는 막 다툼이나 이런 게 좀 심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서로 좀 양보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 해상풍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은 풍요롭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해상풍력 사업 당시 우려했던 해양 생태계 파괴, 소음 등에 대해 지역민들은 문제없다는 반응입니다. 해상풍력 상생 모델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은 두모리와 금등리는 오는 2023년으로 예정된 탐나 해상풍력 2단계 확장 사업을 반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 정부 정책과 제주 도정에 대한 협력, 그리고 저희에 대한 신뢰, 이 세 가지가 바탕이 돼서 증설을 해라, 오히려 응원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존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전파가 돼야 돼요. 먼 시각으로, 큰 시각으로 우리나라가 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내가 협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씩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해상풍력. 이제 탐나 해상풍력은 에너지 체계 전환을 넘어 지역과의 공존과 상생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두모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주도에서 최고 오지. 최고 오지라고 봐야 돼요. 환경면 중에서 두모리가. 왜냐하면 어디를 둘러봐도 섬 하나 없잖아요.
자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관광지도 없고 우리 두모는 뭐 없어요. 변화를 통해 혁신을 이끌어낸 전주 부설초.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의 모델이 된 두모리와 금등리. 이 두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사람과의 상생이며 이로 인해 나의 삶, 우리 지역, 더 넓게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확인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